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9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었는데 리츠 시장이 다시 한 주 만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여전히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고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한국 리츠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선 신한알파 리츠가 이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한국 상장 리츠 중에서는 최초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아울러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리츠죠. 월배당 리츠인 리얼티 인컴과 그리고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 매크리 인프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이제 지난 2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또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한국 리츠 시장은 코스피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시적인 이벤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 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리츠 투자자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벤트는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FOMC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런 만큼 당시 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향후 금리 인하 방향성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주목했던 이벤트였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이제 연준 위원들은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향후 데이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유지를 했고요. 고용 목표와 물가 관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들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리사 굿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제 연준 이사도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결정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해야 하고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한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때는 3%대까지 하락했지만 지금도 역시 4%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PCE 수치가 더욱 중요하게 이제 됐습니다.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수치가 됐고, 아울러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전달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을 하고 4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2개 리츠는 보합을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신한알파 리츠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4.74%나 올라서 작년 11월 말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제 5.19% 오른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신한알파 리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배경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FTSE EPRA 나리츠 디벨롭드 아시아 지수라고 이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 2월 19일이 이런 지수 편입을 위한 데이터 마감일이었습니다. 근데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지수 편입을 위한 편입 요건에 이제 부합하는 어떤 수치들 기준을 넘었고요. 따라서 이제 3월 정기 변경 시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 리츠 중에서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SK 리츠에 이어 5번째로 이제 FTSE 지수에 편입되는 사례가 되고요. 일단 리밸런싱 발표 예정일은 3월 1일이고 지수 반영 시점은 3월 18일입니다. 신한알파리츠의 이 같은 지수 편입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에도 이제 지수에 편입되었던 리츠들의 사례를 보면 편입 이후에 자금 유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앞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이제 과거 이제 지수에 편입된 리츠들이 지수 편입 이후에 주가 흐름도 양호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난주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늘고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신한 알파리츠의 일평균 거래량은 25만 3,984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제 17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난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이제 11만 4,729주였고,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7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웃돈, 2배 이상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신한알파 리츠 외에는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3.04% 올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몇 주간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대체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보면 계속해서 많이 하락했던 리츠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신규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10월 초부터 이제 주가가 3,000원을 하회했고 11월 중순에는 2,370원까지 밀려서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약 4개월 반 만에 다시 3,000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주가가 3,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리츠는 현재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만 남게 됐고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제 0.35% 올라서 2,89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이제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곧 3,000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리츠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SPI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ESR 캔달 리츠가 이제 실적 발표 첫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22일에 상장 리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됐고, 국문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제 60여 명, 그리고 영문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비록 이제 절대적인 참석자 수 자체는 이제 많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들은 긍정적이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IR 행사를 주요 경영진이 직접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카메라 세팅과 영상의 퀄리티 등을 감안했을 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2030년까지 자산 운용 규모를 10조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5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는 이제 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자산 운용 규모가 2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 규모 기준은 약 3배, 그리고 시총은 8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약 5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자산 가치 극대화 전략,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재무 건전성 강화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했고, 아울러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물류센터 리츠죠. 싱가포르의 메이플트리 로지스틱스 트러스터, 그리고 일본의 JLBJ 리츠, 그리고 니폰 로지스 리츠와 같은 이제 해외 어떤 유사한 물류센터 리츠들과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컨퍼런스 콜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리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행사 끝난 이후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 이제 배상희 대표님과 이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대체로 상장 리츠 또 대표님들끼리 운영하는 이제 단체 채팅방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방에서도 상당히 다른 리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고, 그리고 같이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한국 상장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실제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보면 앞서 언급한 리얼티인컴 같은 아니면 프롤로지스 같은 글로벌 리츠들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눈높이 높아져 있는데 그러한 눈높이에서 보면 이제 IR이나 운용 방식 등에서 이제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ESL 캔들스퀘어 리츠와 같이 글로벌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들이 나오면서 하나둘씩 나오면서 다른 리츠들도 이에 자극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리츠 게시판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주주들이 뭔가 질문을 올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어떤 질문에 대응하는 곳과 안 그런 곳에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리츠들이 또 주주들과의 소통도 그런 주주 게시판 통해서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들이 결국은 서로가 이제 좋은 선례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리츠 시장이 발전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에 ESL 캔들스퀘어 리츠의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대단한 내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질문들은 많이 안 나왔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 상장 리츠 공문으로 진행된 이제 IR에는 6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연구원이 딱 한 명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근데 질문 내용 상당히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자산 편입 시의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3자 자산 편입 시죠. ESL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결국 이제 ESL 캔들스퀘어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 위주로 이렇게 선별하고 있다. 상당히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편입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배당이 중요하냐 아니면 확장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ESL 캔들스퀘어 리츠 쪽에서는 뭐 일단 두 개 다 잡겠다.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뿐만 아니라 성장까지 같이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실제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는 질문 안 했지만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엄청나게 질문이 또 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한국 특유의 문화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잇고 있지만 뭐 아쉬운 점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잘 했는데 첫 행사치고는 정말 잘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한 증권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 올해 말에 이제 차안으로 이제 비용 상승 시 대응하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의 효과 그리고 올해 자산 매각 계획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또 분명히 이 ESL 캔들스퀘어 리츠의 첫 컨퍼런스 콜이 한국 상장 리츠 시장에도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의 이제 강화문 G타워 편입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 번째 이제 편입한 자산이고,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편입을 시도했었고, 작년 이제 중순쯤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우선 매수 협상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스턴 투자운용이 우협으로 지정이 됐었고, 신한 서부 T&D 리츠는 아쉽게도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다만 자금 조달 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신한 마스턴에서 이제 우선주 모집이 잘 안 됐고 그러면서 공이 다시 신한 서부 T&D 리츠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뭐 이제 좀 더 일정을 빠르게 진행했다면 매각 측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 말에도 편입이 가능했는데 어쨌든 좀 지연되면서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신규 자산을 소개하는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3일에 이제 공시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신한 서부 T&D 리츠가 강화문 G타워를 편입하는 인수하는 가격은 2,890억 원이고요. 네, 신한 서부 T&D 리츠는 강화문 G타워 지분 약 35% 보통주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천 스퀘어원이라는 리테일 자산, 그리고 용산 그랜드 머큐어, 지난해 인수한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에 이어서 네 번째 자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자산에 대한 소개를 해보면 이 G타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종로구 수정동에 위치한 자산입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인 이 종로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피스가 43.82%, 그리고 호텔이 50.64%, 리테일이 5.54%로 섞여 있는 이 복합 자산입니다. 오피스와 호텔이 이제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리테일이 있는 자산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오피스 시장이 좋고, 그리고 호텔도 뭐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그러니까 견조한 이제 펀더멘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뭐 관심은 높았던 상황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가 2030년 12월까지 마스터 리스를 하고 있고, 오피스는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1층 리테일 부분만 일부 이제 공실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신한 서브 T&D 리츠를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 측에서는 이제 투자 하이라이트를 소개하면서 CBD 핵심 지역에 위치한 자산이고, 공실률이 0%대인 오피스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 수요 회복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자산 편입에 대한 소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 자산의 어떤 밸류와 그리고 향후의 기대 효과가 좀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이를테면 해외의 어떤 최근에 다른 한국 상장 리츠라든지 그리고 해외 상장 리츠들이 자산 편입 시 소개하는 자료와 비교해 보면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를테면 이번에 편입하는 강화문 G타워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주변 거래 사례와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자산 편입 이 주당 이제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AMC 경쟁력과 자산 편입 효과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하나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아래 이제 표는 이제 캐펠 리츠가 최근에 이제 매물로 내온 서울역 T타워를 이제 편입할 당시에 이제 투자자들에 공개한 자료인데, 뭐 DPU라고 주당 이제 배당금이죠. 우리는 DPS라고 하는데, 이런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 대부분 이렇게 자산을 편입할 때, 대부분 아니죠, 뭐 전부 다죠,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주당 배당금에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 서브 T&D 리츠 이번에 강화문 G타워 같은 내용 그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도 이제 밝혔는데, 일단 3호 전환사채 11을 발행해서 이제 조달할 계획이고, 3년 만기로 이제 35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표명금리가 3%, 그리고 만기금리가 6%. 네, 1년 후에 적용될 주식 전환 가격은 3,776억 원입니다. 이 12 투자자는 스폰서인 서브 T&D가 1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서 파로스 자산운용, 그리고 이지스 자산운용, GVA 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배당을 발표한 이제 리츠들이 몇 개 있는데, NH 오런 리츠와 이리츠 코크랩입니다. 먼저 NH 오런 리츠 얘기를 해보면, 작년 12월 결산 기준 제8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당금을 한 주당 150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리츠이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2년에는 주당 316원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주당 288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1월 이제 분당 스퀘어 리파이낸싱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초에 또 리파이낸싱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최근과 같은 금리 추세라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A1 인계 타워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된 자산이고,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운용사와 함께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6월 말까지 매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리츠 코크랩도 이제 지난 21일에 작년 12월 결산 기준 2023년 7월 1일부터 이제 12월 30일까지 주당 배당금을 204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주당 404원이고 2022년에 405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로 상장된 ETF 상장지수 펀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SPI에서도 연초에 이렇게 작년 말에 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국내 리츠와 이제 글로벌 리츠 조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 신한알파 리츠, 그리고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티 인컴이 선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탁 결정 자료에 따르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글로벌 리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리츠 시장에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리얼티 인컴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배당주죠.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동시에 담긴 이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KB자산운용이 지난 2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인데요. 월 배당 상품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얼티 인컴과 맥커리 인프라가 동시에 이제 기초자산을 담긴 이 ETF는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꽤 이슈가 됐고, 사실 이제 구성 자체가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예상보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거래가 잘 되고 리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면 이 맥커리 인프라가 약 16.86%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티 인컴도 16.21%, 그 외에 또 프롤로지스, 에키니스, 그리고 크라운캐슬, 아메리칸 타워, 디지털 리얼티, 선 커뮤니티, 이스트그룹, 그리고 에쿼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 같은 많은 리츠들이, 솔직히 이제 에쿼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와 이제 이스트그룹 같은 경우는 저도 익숙하지는 않은 리츠인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시총, 미국 상장 리츠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